자, 거기 납세무자 한번 1번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한 자? 취득한 자. 여기는 무슨 말 들어갔죠? 사실상 취득한 자가 들어간 거죠. 사실상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 3, 4, 5, 6, 7, 8 묶으시고요. 얘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나왔고요. 또 내년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2, 3, 4, 5, 6, 7, 8이 그 중에서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또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납세무자는 일단 여러분 별표 표시 3개는 해놓으시고요. 중요한 부분이다. 시험에 단독 문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공법이라든지 기타 다른 과목도 좀 배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좀 설명하고. 자, 그 밑에 과세 대상 한번 좀 잠깐 보죠. 과세 대상. 자, 우리 이 세법에서는 여러분 과세 대상을 규율 규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열거주의가 있고 포괄주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부동산세법은 다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열거주의 방식은 뭐냐면 글자 그대로 법에서 이러한 것을 취득했을 때만 과세하겠다 해서 법에서 과세 대상을 하나하나 열거 규정하고 있는 걸 바로 열거주의 방식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특정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느냐, 규정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으면은 과세하는 것이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과세를 하지 않는 이러한 방식을 뭐란다 여러분? 열거주의 방식이랍니다. 열거주의. 근데 포괄주의는 뭐냐면 얘는 대표적인 예시만 들어놓고 이러한 예시적 성격에 해당하면은 그 종류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하는 걸 바로 뭐냐면 포괄주의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근데 하나같이 여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괄주의는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방식으로 맞추면 돼? 열거주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속세 같은 경우는 어떠한 재산을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 과세하기냐? 없어요.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것이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든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이기만 하면은 그 종류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세 과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동품을 상속을 받았어. 그러면 골동품이 그 재산적 경제적 가치가 있다. 시장에다 내다 팔면 팔릴 수 있는 거다. 그러면은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물론 그게 과세 포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나중에 문제고 하여튼 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다. 예를 들어서 저작권. 사후에도 50년 보장받죠. 특허권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러면 특허권이라든지 저작권은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있죠, 여러분. 저도 저작권을 몇 개 갖고 있는데, 물론 뭐 돈이 안 되는 거지만, 제가 강의하다가 사망을 해버렸어요. 강의하다가 물론 군인이 전장터에서 조국의 부름을 받아 싸우다가 죽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면 강세야 강단에서 열강하다가 죽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죠. 그럼 수강생은 뭐 하다가 가면 안 돼. 시험 보고 가야 돼. 가더라도 시험은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사망했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을. 그러면 그것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얘기 여러분. 요즘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부 안 될 때 술 드시지 마시고 노래 가사라도 써. 작사 작곡이라도 해갖고 그게 하나 히트만 되면 돈 버는 거 아니야 평소에. 내 자식까지 돈을 벌죠.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사기를 많이 당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뭘 해갖고 특허권을 등록해놨어요. 이 특허권 등록할 때도 상당히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합니다. 야, 이번에 등록하는 건 이거 돈 될 거다. 네가 돈 비용 대고 한번 해봐라. 해줄 때가. 어떻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몇 개 등록했는데 이제 지금 갔거든. 이제 너 하나 등록할 거 있는데 해볼래? 그러면 아예 안 하랍니다. 이제.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뭘 발명했냐면 그 예전에 기차 타면 이렇게 이렇게 이동할 때에 이렇게 불이 자동으로 켜지는 센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고 그걸 해갖고 등록했어요. 근데 등록하고 나서 팔려고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없어. 기업에서 안 사. 그 한참 후에 나오더라고 그게. 돈만 날라갔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과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사례만 들어놓고 그러한 사례에 해당이 되면은 종류와 관계없이 과세하는 방식을 뭐란다 여러분? 포괄주의 방식이랍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 세법은 다 무슨 주의 여러분? 열거주의.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여기 293쪽 맨 밑에 요것만 과세하겠다는 얘기예요. 요것만. 그러면 토지 건축을 다 일단 우리 부동산 세법은 여러분 과세 대상에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어야 되죠, 여러분? 부동산은 무조건 깔려 있어야 되니까 부동산이 과세 대상이 아니면 우리 부동산 세법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학교에서 잘 배우셨죠? 준부동산. 뭐죠, 여러분? 준부동산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그랬죠. 사실은 뭔데? 동산이지만 그 물건 하나하나 가치가 경제적 가치가 있어서 없어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가 더 중요한 조건이 있죠. 그 물건 하나하나마다 소유권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걸 판단할 수 없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여기 학원 마이크 있어요. 학원 입장에서는 재산이죠. 충분히 비싼 거야. 근데 제가 갈 때 집에 갈 때 갖고 갔어. 그렇죠? 이런 핀 마이크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번 EBS 방송에서 촬영 끝나고 급하게 또 저녁 강의 가다 보면서 이제 이 핀 마이크를 그대로 갖고 간 거예요. 이게 방송국 핀 마이크 한 500만이 넘어간대요. 그래서 그냥 갔죠. 그럼 이거 방송 핀 마이크는 뭐야, 여러분? 그 방송국이 큰 재산이잖아요. 방송국에서 여러분 무슨 촬영하고 그러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부터 개수부터 확인하고 근데 모르고 이걸 차고 그냥 와 있었을 바람에 그냥 곧바로 옷 입고 그냥 학원에 간 거야. 근데 우리 AD가 찾으러 왔어. 교수님 마이크 들고 가면 어떡해요? 그러고 욕 뒤지게 먹었대 우리 AD가 나 때문에. 근데 학원 입장 이게 몇백만 원짜리 뭐 방송 몇백만 원짜리 하더라도 중요한 재산이지만 이런 거는 과세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어요? 이 물건 하나하나마다 소유권을 판단할 수 자료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갖고 갔어요. 이 마이크를 갖고 갔어요. 그럼 제게 된 거죠. 소유권 취득했죠. 그래도 이것이 내 거라는 어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소유권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법에서 과세 대상을 열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럼 거기 한번 준부동산 보세요. 차량. 자, 차량은 여러분 자동차를 말한 거야.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 등록법상 다 등록 원부가 있고 물건 하나하나마다 자동차 하나하나마다 재산적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그 자동차 소재를 등록 원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기계 장비, 뭐 항공기, 선박, 임목 뭐 이런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항공기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살짝 표시 좀 해주세요. 나 오늘 한 번만 태워줘. 그러니까 항공기도 등록법에 따라서 항공기 등록 대장에 다 원부에 다 항공기 하나하나마다 소유권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재산적 가치가 커요 작아요? 너무 크죠. 다 이런 거죠. 준부동산은.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만약에 과세 대상에서 시험에 나오면 제가 올해 2015년도 강의할 때도 그랬어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시험에 나온다면 광어를 가지고 장난칠 거다. 1번 밑줄 광어권 어권. 저는 제 강의가 다 동영상에 올라가 있고 유튜브 이런 데 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한 거를 했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올라옵니다. 제가 진짜 그랬어요.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시험에 나오면 광어밖에 없다. 광어를 가지고 시비 걸 거다. 그대로 이번 2015년도 광어 가지고 장난쳤죠. 이거 갖고 장난쳤어요. 그대로. 자, 취득세 과세 대상 권리 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취득세 과세 대상인 권리 중에서 법률상 권리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광어. 광어라고 해요. 저는. 광어권과 어권. 요것만 과세 대상이다. 뭐만? 광어만. 도다리는 아니야. 모둠에도 아니야. 오로지 광어야.
이것만 했어. 그러면 밑줄 쳐놨죠. 강화권, 강화권. 그 강화는 왜 취득세 과세 대상이 했냐? 여러분 배우셨죠? 얘도 뭐에 준하여 취급해? 준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랬더니 한 4년 전인가요? 이것도 한 번 또 나왔죠. 과세 대상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부동산 임차권 취득했다. 얘가 답이었어요. 출제는 맞으라고 준 거죠. 절대 얘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왜? 그렇죠. 소유권이 아니잖아.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권리는 뭐다, 여러분? 소유권. 제가 1년 내내 외쳤죠. 소유권이다. 취득세는 오로지 과세 대상 물건이, 과세 물건에 뭐를 취득하는 거다, 여러분? 소유권, 임차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거였어요. 그 전에 시험에 나온 게 뭐냐면 특허권 등의 무채재산권. 이건 이미 과거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런 건 이미 시험에 나왔다. 절대 이것도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면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시험에 나온다면 출제원이 답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건 뭐는 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취득세 이거를 가지고 답으로 물어볼 수 있다. 예, 그대로 부동산 임차권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임차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죠. 부동산에 관한 관련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오로지 뭐만 해요? 부동산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뭐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 여러분 민법에서 소위 배우셨던 용익물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용익물권. 그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용익물권이라는 거죠. 세 가지가 있나요? 아, 여러분 민법하면 또 눈들이 초롱초롱 빛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전 과목이죠? 개뿔 같은 소리죠? 주전 과목 같은 소리라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용익물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요 세 가지죠. 용익물권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또 뭐래냐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권리여서 특정한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뭐 할 수 있는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파트 당선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얘들은 자, 제가 아파트 분양 신청해서 당첨됐어요. 아파트 분양 신청해서 당첨됐어요. 그럼 나는 이제 계약자로서 무슨 권리가 발생하는가? 당첨권이 발생하는 거죠. 아파트 분양 신청 됐다고. 그럼 소위 말하는 여러분 실무 용어에서 이걸 뭐라 그러는가? 요 당첨권을 실무에서 그냥 가볍게 뭐라고 얘기해? 딱지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일 안 할 거야? 쎄빠지게 돈 들어가고 공부해놓고 일 안 하면 아저씨 짜증냅니다. 응? 합격시켜놓으면 이제 아저씨가 뭐라 그래? 이제 나가서 돈 벌어 와라 그럴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자,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뭐야, 여러분? 입주권. 그러면 요 아파트 당첨권을 미등기 전매세. 요거 지금 최근에도 시험에 한번 시험 나왔죠. 위례 신도시 아파트 청약 열기. 과세관청에서 끝까지 추적하겠다. 프리미엄 1억 5천만 원 정도 붙어갖고 1억 5천만 원 정도만 붙는 것이 아니라 미등기 전매할 때 양도자가 그 양도소득세를 누구한테? 매수자한테 전가시킨다. 지금 왜? 매수자가 많으니까. 그래도 사겠대? 그걸 미등기 전매로 자, 미등기 전매했어. 그러면 누가 나타나는 거야, 이제? 도자와 수자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양수자는 미등기 전매로 아파트 당첨은 딱지 돈 주고 샀어? 취득세 과세해요, 안 해요? 응? 취득세 과세해요, 안 해요? 해줘.
어디 아파트 당첨권이 여기 어디 있어? 거기 아파트 당첨권 취득하면 과세한다고 어디 나와 있냐고. 봐 여러분, 제가 지금 쎄빠지게 설명한 게 무슨 주의예요 여러분? 부동산세법은 무슨 주의다고요 여러분? 열거주의. 열거된 것만 과세한다니까? 그럼 거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나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래갖고 실무 나가서 하겠냐고. 여러분이 이 딱지 매매를 전문으로 중개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떴다방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아파트 단지권 사셨으니까 취득세 내셔야죠. 그러면 이제 뒤지게 두드려 맞는 거 어디서. 고객이 더 똑똑해. 요즘은 다 똑똑해 사람들이. 진짜 저는 그 뼈저리게 느껴요.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막말로 말해갖고 무식한 사람이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선생님은 나발이가 없어. 내 기분이 안 들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왜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열거되어 있지 않다니까. 제가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열거주의라는 말을 지금 설명드리니까 이런 기본 개념을 모르면 시험에 나오면 틀려버린다고 이런 거. 제가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권리는 뭐만이라고? 광어만이라고. 광어만. 그 얘기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아파트 단점과 취득세 과세가 예. 제가 죽일 놈이죠. 그런데 이거를 뭐 한 사람은 양도한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올해 합격하고 벌써 실무에 종사하신 분들 계시네요. 제 카페에 올라왔는데 아유 교수님 말씀이 많네요. 맨날 와서 고객이 와서 세금만 물어보고 자꾸 뭘 물어보기만 하는데 물어보는 대부분 세금 문제다. 특히 상속세, 증여세 물어보더래.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가 간절하게 생각나는 말이 있대. 고객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더래요. 모르죠? 고객은 와서 물어보는데 물어볼 때마다 시험 범위가 아닌데요. 시험 범위가 아닌데요. 상속세, 증여세 시험 범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합격하고 나면 꼭 상속세, 증여세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다시 한번요. 아파트 당첨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무슨 세는 과세되지만 양도자한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지만 양수자인 취득자한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취득세를 안 해. 안 하는 이유는 거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뭐만 있어 오로지? 광어만 있다니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광어만이야. 그러면 잠깐 우리 양도소득세 한번 좀 잠깐 봐보면요. 어디 보시냐면은 예, 307쪽 한번 좀 잠깐 볼게요. 307쪽. 하루 종일 간다. 하루 종일 가. 307쪽 오셨어요, 여러분? 거기 부동산 등의 부동산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안 됐어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양도세는 과세한다는 얘기야. 거기 보시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2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뭐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는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과세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취득세는 약간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냥 과세 못하는 거야 취득세는. 왜? 이제 그런 걸 여러분이 또 떠올릴 줄 아는데 그런 건 이제 본 내용 가서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세법의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무슨 방식이기 때문에? 열거주의 방식이기 때문에 법에서 과세 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을 때 안에서만 과세하는 거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걸 지금 설명드리고자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실무 나가면 직방이죠, 직방. 그리고 나중에 양도소득세 설명드리겠지만
아파트 당첨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둘 다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는 권리죠, 여러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만 양도소득세는 얘들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잠깐 팁으로 먼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아파트 당첨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데 반해서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소득세 뭐로 보느냐? 주택으로 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한번 해볼란다. 이렇게 맘먹을 수도 있죠. 제가 어제도 학교에서 일에 종사시켰던 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중히 들어가라. 신중히 생각하라. 사업이라는 것은 한 번 들어가면 올인이다.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들어가라. 어디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나왔다 그러더라. 진짜 좋은 데라고 하더라. 돈 된다고 그러더라. 개뿔 같은 소리다. 돈 되는 사무실은 절대 안 나온다. 그걸 권리금 주고 들어가 또. 아주 쪽박차는 대박이, 쪽박차는 지름길이에요. 어제 몇 분들한테 그런 얘기 있어요. 지금 할 거라 그러고 주의하라. 신중히, 남의 말만 듣지 마라. 남의 말 듣지 마라. 진짜 그 사무실 좋다면 가서 네가 발품하시 해갖고 진짜 한번 지켜보면서 사람이라도 몇 명이나 오고 가는지 생각해봐, 여러분. 작은 거다 나 보면 웃어 죽겠어. 아니, 돈이 되는데 왜 나오냐고, 그게 물건이 매물로. 여러분 돈 되는 사무실 내놓겠냐고. 근데 권리금도 없이 아주 싸게 나왔대. 언니 빨리 사라고 한다고. 사지 말았어요. 저는 무조건 사지 말았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지금 잔뜩 기다리고 있어. 또 올해 학교 가시면서 여러분 빨리 내년 나오기 기다린다. 왜? 물린 거 이제 또 여러분 나오면 이제 삐약삐약거리가 나오면 이제 이거 사 또 팔아버리고 빨리 나와야지. 빌드 나가면 여러분 병아리에 불과해. 이미 그 바닥에서 10년, 20년 뭐 진짜 다를 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럼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데 맞부다쳐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살벌한 세계인데 없어. 삐약삐약 마구 돌아다니죠. 그러면 그냥 이미 그 바닥에서 그냥 오래 경험하신 분들이 그냥 이리 와 이리 하면서 내 거 사, 내 거. 내가 너니까 내가 진짜 권리금도 싸게 받고 줄 테니까. 이 언니 고마워해. 그 언니 믿지 마. 절대 돈 되는 거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저 어제도 그 얘기를 신신당부했어요.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아파트 당첨권 조합원 입주권을 미등기 전멸해서 소유권이 뭐가 됐을 때? 이전됐을 때 이전을 받은 양수자는 취득세 과세 대상인데 아닌데 아니지만 이걸 뭐하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뭐한다? 과세한다. 그 차이점은 법에서 얘는 취득세는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양도세는 우리 본 것처럼 방금 전에 딱 명시되어 있죠.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말장난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출제원들의 말장난에 함정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취득세 오시고요. 일단 요것만 잡시다.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권리는 뭐다, 여러분? 광어마냐, 광어마. 광어가 아니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고요, 아니다고요? 아니다고요. 그거 그렇게 신신당부하네. 시험에 올해 나왔잖아. 2015년에 그대로. 어업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어업권을 제외한 다른 권리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말을 바꿔버렸네. 이러한 연병을. 어업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다른 권리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할 걸 요거를 말을 순서를 싹 바꿔버린 거죠. 소위 여러분 아시죠? 교정부 바꾼 거죠. 싹. 앞뒤 순서 바꾼 거죠. 이건 출제에 맞으라고 준 거죠. 그래도 또 과감하게 틀리죠. 난 저 선생님 말을 안 들어. 이거 여러분 올해도 나왔어. 2015도. 작년 2015년도 강의할 때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남은 광어밖에 없다. 광어 갖고 시비 걸 거다. 주의하라. 주의하라. 애타게 찢어댔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은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뭐야? 회원권이야, 회원권. 회원권이 뭐예요, 여러분? 회원권이지. 영어로 말하면 멤버십 카드. 까불고 있어요.
예, 회원권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특정한 부동산 등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거나 일반에 비해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원권. 그 회원권 종류가 여러 가 있죠. 여러분 중에서도 이미 갖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난 승마 회원권은 못 사. 다리가 짧아갖고 이걸 올라타려면 사다리 갖다 놓고 올라타야 되는데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이런 거 있어도 좋겠죠, 여러분? 종합체육시설 이용권권. 예, 여러분 잘 아시죠? 뭐 헬스클럽, 피트니스 뭐 이런 거 회원권 있잖아. 요트 회원권. 여름엔 바닷가서 하면서 우러라사 하면서 그 광고하면서 요트 밧줄 땡기죠. 죄송합니다. 요즘 우러사 선전 안 왔나?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취득의 개념. 취득의 개념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취득이에요, 여러분? 간주 취득. 별표 3개 시뻘겋게. 그리고 꼭 적어놓으세요, 제발. 간주 취득은 어디에 맞는 규정이다? 취득세에 맞는 규정입니다. 이런 거 등록 면허세와 살짝 비교하면서 등록 면허세 있다. 무슨 개풀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분명히 적어놓으셔야 돼요. 간주 취득이라는 것은 어디에 맞는 규정이에요, 여러분? 취득세에 맞는 규정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간주 취득, 글자 그대로 뭐야, 여러분? 취득한 걸로 뭐 하겠다? 간주해서 가세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마디로 간주 규정은 간주 규정이죠. 추정 규정이야, 간주 규정이야. 간주 규정이야. 그 끝자가 뭐야 돼? 뭐뭐한 거로, 자, 거기 보세요. 다 끝자가 1번, 2번. 마지막에 뭐랬어? 네, 그렇죠. 본다. 이게 간주 규정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지난 총론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세법은 간주 규정과 추정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랬고, 간주 규정은 뭐뭐한 거로 본다, 뭐뭐한 거로 간주한다, 뭐뭐한 거로 의제한다. 끝자가 이럴 건다. 근데 추정 규정은 반드시 끝자가 뒤로 뭐뭐한 걸로 추정한다라고 끝난다 그랬어요. 그게 간주 규정과 추정 규정의 구분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분명히 제가 항상 여러분들 강조하고 구분할 때는 구분에 들어가는 반드시 뭐가 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랬어. 그러면 간주 규정과 추정 규정의 차이점이 뭐랬죠, 여러분? 제가? 그렇죠.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묻지 마세요, 제발. 간주 규정과 추정 규정의 차이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주 규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증의 제시를 허용? 허용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나 추정 규정은 반증의 제시를 허용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세법에서는 아주 중요해. 물론 민법도 간주 규정,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선의 취득은 간주 규정이야, 추정 규정이야? 예, 죄송합니다. 그냥 합시다. 예. 내 거나 하자, 내 거나. 잊지 마세요. 그럼 여기에 지금 간주 취득은 글자대로 간주 규정이죠. 반증의 제시를 허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하는가? 무조건 취득세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간주 취득 한번 적어놓으세요. 간주 취득이란 뭐를 말하는 거냐? 얘는 형식상으로는 정확히 아세요. 형식상으로는 취득이라는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등기부 등 갑구에는 변동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행위로 인해서 그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면 증가가 되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취득세에서 간주 취득을 논하고자 할 때는 이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고? 증가될 때.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한 거로 보아서 취득세 과세하겠다라는 게 바로 무슨 취득이다, 여러분? 간주 취득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시험에 나와. 다시 한번요.
간주 취득이 뭐냐라고 시험에는 물어보진 않아요. 간주 취득이 뭐냐? 의의를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이 의의를 모르면은 출전이 말장난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주 취득은 특징이 형식상으로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없어. 그런데 납세무자가 어떤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 해서 그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면 증가, 이게 중요해요. 그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면 증가되면 그 뭐한 가액을 증가한 가액을 취득한 거로 보아서 취득세 과세하겠다는 게 뭐다 여러분? 간주 취득이야. 그러니까 간주 취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여러분? 증가, 가치 증가가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간주 취득에서는 그 재산의 가치 증가, 이 말이 없으면 취득세 과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간주 취득은 얘가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하면 그 뭐한 가액을 증가한 가액을 취득한 거라고 있더니 요걸 출전이 이렇게 말장난돼요. 재작년 문제죠?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나온다 그랬었고요. 이거 고친다. 간주 취득일 때는 반드시 무슨 가액만 과세한다? 예, 요거를 출전 살짝 바꾸네요. 이렇게. 그냥 답에 손 들고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어제 다들 저보고 그래요. 아우 세법이요. 정말 여러분 교수님 세법 때문에 살았어요. 세법 하나 틀렸어요. 하나 틀리지, 두 개 틀리지, 10개 틀리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나 좋은 자리니까 우리가 그걸 따질 필요는 없어. 만점 맞았다, 16개 다 맞았다, 그래도 믿어줘야 돼. 합격했으니까. 다 그 얘기야, 저보면. 허이 참.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취득세에서 말하는 무슨 취득은? 간주 취득은 자 특징을 잡아야 돼. 형식상으로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다 없다? 없어. 등기부상에는 변동이 없어. 근데 일정한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면 이거 증가야. 그러면 그 뭐한 가액을 증가한 가액을 뭐한 걸 봐서 취득한 거. 자 여러분 우리 취득으로 본다는 것은 결론. 취득세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취득으로 본다는 것은 취득세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과세를 하는데 취득세를 과세하는데 어떤 가액만? 그렇죠.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러면 거기 토지의 지목 변경 나왔죠, 1번? 1번이 바로 토지의 지목 변경. 요 대표적인 간주 취득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뭐냐? 토지의 지목 변경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사례가 토지의 지목. 여러분 공시법에서 지목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배우셨나요? 네.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몇 가지의 지목으로 구분해서 28가지의 지목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목을 보면 그 토지의 뭐를 알 수 있어? 용도, 이용, 현황. 이 토지가 지금 뭐로 사용되는 거를 뭘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지목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시법에서 이거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하는 법률. 우리 공시 송 교수인가요? 오전반은? 송영 교수인가? 네. 그 친구는 이 지적법이 전공인 친구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 측량 강의는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이쪽 강의는. 자, 그러면 토지의 지목이 어떻게 돼서 변경됨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고? 그 토지가 이게 토지 가치가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우리는 그 뭐한 가액을 증가한 가액을 뭐한 걸 봐서 취득한 걸 봐서 취득세 과세하다. 그게 바로 여러분 토지 지목 변경. 그래서 거기 이런 말 있죠. 1번 토지의 지목을 어째 무슨 상이 나왔어? 여봐. 세법은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 그래서 일단 상이 나면 무슨 상부터 나오라고? 사실상이야, 여러분. 이런 기본 개념을 깔고 가는 거야. 그로 인해서 그 가액이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그 말 나왔네요. 가치가 증가하면. 그때는 취득한 거를 뭐 한다? 본다.
요때 요 말은 이제 나중에 과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 토지 지목병 요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토지를 취득했어요, 여러분. 토지를 취득할 때는 이 토지 지목이 뭐였나 봤더니 여러분 잡종지야. 드러나 봤나 잡종지? 예.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이 하나 보면 어떤 지적법을 모르더라도 딱 보는 순간 이 토지는 좋은 토지야 나쁜 토지야. 이 말이 들어갔는데 좋아할 사람 있으면 한번 와보라고 그래.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 오늘 학원 끝나고 지나가는데 저 앞에 마주보다 어이 잡종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반가워한다 원펀치 던진다. 그럼 한번 해보면 알아. 아니 외우지 말란 말이야. 왜 자꾸 무조건 외우려고 그래. 나 그게 갑갑해. 벌써 이 말이 나온 순간 이 토지는 이용 가치가 높다 낮다? 낮다 그래. 그래서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도 28가지 지목 중에서 27가지가 7가지로 결정이 안 되면 마지막에 뒤처리하는 게 바로 뭐야 여러분? 잡종지 아니야.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세법을 알려면 전 과목을 다 알아야 돼. 다른 과목을 모르고 어떻게 세법만 해? 말장난이죠 그거는. 자 그래서 제가 취득할 때 1억 주 샀다? 아 무슨 토지다 보니까? 잡종지다 보니까 얼마 주 샀어요 여러분? 1억. 그래서 요 1억 원에서 뭐 냈어? 어쨌거나 애가 뭐라 하더라도 잡종지라도 뭐인 이상? 토지인 이상. 땅이 아니야. 땅거리고 있어. 세법에는 땅이란 말이 없어. 나중에 세법책 보세요. 땅거리고 있어요. 그거는 일상적인 용어. 우리는 이제 전문가냐 전문 용어 사야 이제 뭐라고? 그래 취득세 내야 돼요. 얼마에 대해서? 1억이 냈어요. 그런데 이 취득한 토지가 어떤 관련 법률에서 공공사업 시행의 대상이 되는 거야.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농어촌 정비법에서 농어촌 정비사업 등을 함으로써 공공사업이 수행이 되고 공공사업이 수행되는 것으로 이 토지의 뭐가 일어나는가? 형질 변경이 일어나는가? 드러나 봤나 형질 변경? 예. 그래서 얘가 잡종됐던 토지가 뭐로 바뀌었냐? 지목이 대로 바뀌어 버렸어. 그럼 이제 대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대가? 그요. 뭐 집을 짓을 땐다. 야, 씨.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성격을 나타낸다 보시면 되겠죠? 뭐였다가 용도가 뭐로 바뀌어서 대.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졌어요? 안 높아졌어요? 높아졌죠. 그만큼. 건물이 이제 건축할 토지 바뀌면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졌고 토지 이용 가치가 높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갈 수밖에 없죠. 시세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거 우리는 대박 났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임야, 논 갖고 있다가 이게 뭐 택지로 조성되는 가지서 택지로 조성되면서 토지값이 어떻게 된가? 확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 주고 샀는데 1억 주는데 이게 형질병이라면서 얘가 시세가 3억으로 돼버렸네. 얼마 됐다고요, 여러분? 3억. 가격이 3억짜리가 돼버렸어. 우리는 이걸 딱 두 글자로 뭐라 그래? 대박. 대박이죠? 자, 그럼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거 이거예요. 얼마 주고 샀는데? 뭐가 바뀌다 보니까 형질병에서 지목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변경된 거죠? 뭐에서? 잡종지에서 뭐로 바뀌었고? 대로 바뀌었죠. 대로 바뀌면서 그 토지 가격이 어떻게 됐어? 증가됐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자, 여기 여러분, 그러면 토지 등기부 봅시다. 토지 등기부. 그러면 이 형질 변경을 해서 등기부상에는 어떤 등기 일어나는가? 지목 변경 등기죠. 지목 변경 되니까 등기부상 어디 나타나는 거야? 표제부, 갑구, 을구. 어디? 아무데나 막 찔러보지 마. 갑구에는 변동이 없지. 소유권이 변동이 없으니까. 물권에 변동이 없잖아. 뭐가 바뀌었어? 지목. 그 토지의 지목 변경되니까 어디 나타난가? 표제부의 등기가 변경이 나죠. 그러니까 결론. 갑구에는 변동이 없죠. 소유자는 계속 한 사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취득한 이후 토지가 형질 변경돼서 지목이 변경되고 그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우린 뭐 하겠다? 취득세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 돼서 과세하는가? 응? 얼마에 대해서 과세해야 돼? 이때 토지 이 지목병일 때 과세되는 가격이 얼마야? 내가 얼마 주고 샀다가 1억 주고 샀는데 얘가 얼마가 돼버렸어? 3억. 그럼 얼마 증가했어? 2억. 그렇죠. 2억에 대해서만 가져. 요게 무슨 가격이니까? 증가한 가격이죠. 요거에 대해서 뭘 때리겠다, 여러분? 취득세 과세하겠다라는 이러한 규정을 우리는 바로 뭐란다, 여러분?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무슨 취득, 여러분? 간주 취득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주의할 것은 이거는 여러분 다 알아, 공부한 사람은. 그럼 출제는 시비 거는 게 이거 취득세 과세한다는 거 수험생이 다 알아. 그럼 이거 취득세 과세하냐 안 하냐 이거 안 물어봐요, 여러분. 살짝 요거를 뭘로 바꾼가? 토지 무슨 가격이 돼서 전체 가격에서 취득세 과세다 이렇게 때려 바꿔버리는 거죠. 그럼 전체 가격에 대해서 과세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응? 3억원 다 과세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 여기 전체 가액에 대해서 과세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 그죠? 이중 과세가 되죠. 1억원 이미 취득세 냈어요, 안 냈어요? 냈잖아. 근데 3억원 다 과세하면 얘는 또 과세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간주 취득일 때는 뭐 전체 가액 그러면 일 나는가? 무슨 취득이 돼버리니까? 이중 과세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간주 취득은 무슨 가액만 나와야 되는가? 증가한 가액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왜 증가한 가액이 되는가를 말씀드린 거 여러분 외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상식으로 다 알아, 여러분. 우리가 여태 뭐 법 없이 살아왔잖아, 우리가. 응? 우리가 뭐 민법 알고 살아왔어? 공법 알고 살아왔어? 뭐로 살았죠, 여러분? 근데 전혀 사는데 여러분 하자가 없었죠. 그건 지극히 여러분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어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법을 물어볼 때 잘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 그냥 어차피 딱 물어봤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그건 틀리는 거죠. 그럴 때 그냥 마음을 비워. 마음을 비고 내가 그냥 상식선으로 해결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답이 쉽게 보일 때도 많아. 여러분 여태까지 무슨 민법을 알고 살아왔냐고. 민법 전혀 몰랐잖아. 배우니까 더 모르겠지만 씨. 괜히 알았다는 후회도 들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자, 간주 취득이라는 것은 정의 일단 의의부터 내릴게요. 형식상으로는 취득이라는 행위는 없어. 근데 납세 문제가 일정한 모함으로 인해서 행위로 인해서 그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면 요게 중요한가? 요게 중요한가? 감소가 되면 과세? 안 해. 과세. 감소하면 과세를 안 해. 뭐 하면 증가하면 취득세를 뭐 하는데? 과세를 하는데 이때 주의하라. 시험에 나오는 건 이때 과세할 때 과세되는 가액은 어떤 가액이다,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지 무슨 가액이 아니다. 이거 최근에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야. 그러면 왜 증가한 가액, 전체 가액이 아니라 왜 증가액만 과세해야 되느냐? 이미 당초 취득했을 때 이미 기존 취득 부분은 뭐 했으니까? 과세했는데 이걸 전체 가액 과세하게 되면 무슨 과세가 되더라? 이중 과세가 들어서 이중 과세가 되는 걸 방지해서 간주 취득일 때는 반드시 무슨 가액만? 증가한 가액만. 그러니까 출제는 요걸 갖고 장난치는 거죠. 이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정리되셨죠? 예, 이런 거 여러분. 또 거기 2번 선박. 이건 절대 시험에 안 나와. 선박, 차량, 기계장비 이 종류 변경이죠. 그냥 이것만 보세요, 그냥. 절대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답이 될 수 없다는 건 답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답이 될 수 없을까, 2번은? 시험에는 나와. 보기 지문에는 나올 수 있는데 절대 뭐는 아니다. 답은 아니다. 왜 답이 아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출제는 왜 2번을 답으로 안 물어볼까?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지금 공인중개사가 되시고자 하는 분들이죠? 다른 건 뭐 똑같아. 세법은 항상 초점을 어디다 맞춰라?
부동산이요, 여러분, 부동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부동산은 우리 지방세법에는 법으로 과세 나와 있다더라도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와는 관련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출전에 절대 이런 것을 가지고 답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보기 지문으로 구성할 수는 있지만 답은 항상 어디서 찾으라? 부동산에서 찾아라. 그래서 부동산의 대표가 바로 뭐라는 얘기 여러분? 얘야. 그래서 얘가 간주취득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 간주취득에서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 얘가 바로 전형적인 뭐니까 부동산에 따른 간주취득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세법상 선박, 차량, 기계장비 이 사실상 종류 변경도 그래서 토지 가액이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좀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과세가 있네요, 여러분. 비과세. 요거는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입문 과정이지만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시험 보는 그날까지 가장 베이스를 깔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비과세라는 용어 하나 나왔네요. 요거 좀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세법에서 말하는 비과세는요. 안일비자 쓴 겁니다. 비록 법에서는 과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세 정책이나 일정한 경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세를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는 게 결론은 뭐야, 여러분? 비과세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일 비자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해. 이 비과세는요,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이 부동산이 어떤 특정한 경제정책 목적이나 조세정책 목적상 과세권자가 이런 거는 과세를 안 할게 라고 법에서 뭐 하고 있는가?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과세권자가 과세권 자체를 포기한 겁니다. 과세권을 행사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결론 어렵게 생각하지 마. 비과세라는 글자 그대로 과세를 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 세법상 비과세의 특징이 있어요. 비과세로 규정됐다는 것은 여러분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사전에 포기하겠다고 법률에서 규정한 거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 납세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부동산이지만 취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일 때, 비과세 대상인 부동산일 때는 아예 과세 대상 자체에서 어떻게 해버리는 거야, 얘는?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해버리는 거야? 제외해버리는 거야, 제외해버리는 거야. 아예 과세 대상 제외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납세물 자체가 발생한다. 따라서 비과세 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다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를 참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니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래. 비과세는 과세 대상에 열거된다 하더라도 조세정책 기타 경제정책 목적상 과세권자가 사전에 과세권을 포기한 거기 때문에 얘는 납세물 자체가 발생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의 부동산 취득했다. 그러면 그때 그 비과세 대상의 부동산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취득세 비과세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비과세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 신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취득세 신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298조) 잠깐 보세요. 298조 오셨어요? 예, 거기 부가징 수죠, 여러분. 거기 보시면 신고 및 납부에 박스 보세요. 제일 앞에 무슨 말 나왔어요, 여러분? 신고 및 납부 앞에. 밑줄. 신고 납부는 누가 하는가? 그래요. 이런 걸 자꾸 놓쳐요. 하긴 뭐 신고 납부는 누가 하는 거다고요?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비과세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세법상 재반 의무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얘는. 비과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과세 자체를 과세권을 포기하기 때문에 납세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재반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모르니까 뭐 신고는 해야 된다. 별 그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소설을 써요, 소설을. 그럴듯하게. 자, 다시 한번요. 신고 납부는 가장 앞에 전제 조건부터 했죠. 누구는 취득세, 납세, 의무자. 이게 법에 명시가 되고 있어. 그러면 다시 한번 비과세는 특징이 뭐다, 여러분? 납세 의무 자체가 발생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와 유사한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걸 잘 구분을 못 해요. 구분을 잘 안 해주거든요. 모르니까 자기도. 세액 공제와 감면이라든지 비과세는 여러분 특히 면제 하나 더 줍시다. 감면, 면제. 여기서 면제라는 것은 여러분 100% 감면을 받는 걸 말합니다. 100% 감면. 뭐에 감면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써진 앞에. 뭐에? 그래서 요 여러분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 세액 면제는 항상 뭐를 기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액을 기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액. 세액 우리 어떻게 계산해요? 그렇죠. 과세산. 뭐에다가? 과세편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면 산출세액이 나오면 그 나온 산출세액을 기준해서 계산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입니다, 여러분. 세액 공제할 때 세액 공제라는 것은 여러분 일정한 금액으로 차감하는 걸 말하는 거고 세액에서 세액 감면은 일정한 비율로 차감하는 걸 세액 감면이라는 겁니다. 이 용어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가 다릅니다. 이게 그냥 뚝 심심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말이 하나하나마다 세법의 용어로서 차이가 의미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 싶은 건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은 반드시 뭐를 기준하는 거다? 산출세액에서 빼란 얘기야. 세액 공제는 뭐야? 빼는 거죠. 근데 감면은 공제나 감면은 다 산출세액에서 뭐 하는 건데? 빼는 건데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의 차이점은 뭐냐? 분명히 구분할 게 차이가 있어 없어? 있죠. 이때 세액 공제라는 것은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빼는 걸 세액 공제라고 그러는 거고요. 세액 감면은 일정한 포션, 비율로 차감하는 걸 세액 감면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50% 감면한다. 50% 감면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산출세액이 나면 그 나온 산출세액의 몇 프로를? 50% 빼라. 그러면 그거는 세액 뭐라는가? 감면. 산출세에서 일정액을 빼라! 그럼 뭐라는 거야? 세액 공제라는 거야. 이게 다 다른 거 여러분. 이때 감면 비율이 100%인 걸 뭐라 한다 여러분? 면제라고 합니다. 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면 정도가 제일 센 게 뭐야 여러분? 면제죠. 면제. 얘는 글자대로 면제. 아예 면하는 거죠. 100% 뭐 하니까? 감면 받으니까. 그러면 얘하고 차이점 뭐냐? 얘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얘는 납세 의무자예요. 납세 의무가 발생해서 반드시 뭘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 세액 계산. 얘는 납세 의무 자체가 발생 안 해서 얘는 세액 계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뭐 이런 엄청난 세법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비과세나 면제나 안 내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비과세나 면제나 똑같이 안 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사람 취득세 신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서 얘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나 세액 공제해줘. 나 세액 감면해줘. 세액 면제해줘라고 뭐 해야 돼?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신청을 안 하면 감면 못 받습니다. 그러나 얘는 이러한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필요로 하지 않느냐? 법에서 과세하지 않겠다고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법상 의무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무가. 단 비과세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그때는 자료는 제출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비과세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 제출하라. 그럼 그때는 제출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닌 세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이거 하는 거 땅 차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 예. 그래. 자, 그러면 우리 비과세 여기까지 일단 의미 설명드렸고 여러분 요 비과세와 세 나중에 여러분 한번 지내보세요. 이렇게 기본 가정을 수업 안 들은 분이 나중에 7월달, 8월달 이렇게 와서 엄한 소리 한다니까 딴소리 한다니까 아주 묻어버리고 싶어 그때는 정말.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또 흥분했다. 아, 예, 10분 쉬겠습니다. 예.